일본은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일본은 전통과 미래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스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거를 손질하려면 아주 정교한 솜씨가 필요하죠. 그리고 목욕도 여러분이 하는 방식이랑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목욕을 주로 밤에 하는데요. 심지어 여러 가지 단계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우선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고 샤워를 합니다. 땀이나 먼지 같은 걸 가볍게 씻어내되 골고루 잘 씻어냅니다. 그리고 다음엔 모공이 열릴 때까지만 욕조에 몸을 담급니다. 필요에 따라 목욕 소금이나 거품 입욕제 같은 피부 관리용 첨가물을 추가하셔도 좋아요. 칠면조를 요리할 때 소금물에 절여 놓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머리가 길다면 목욕물에 닿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위쪽으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욕조에서 나온 다음 첨가물이 물에 스며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다시 샤워실로 가서 한 번 더 씻어줍니다. 두 번째 샤워는 항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묵은 때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쯤 되면 화장실이 후덥지근해지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모공도 더 열리게 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질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욕조에 몸을 담그고 오랫동안 호사를 누립니다. 물이 아직 뜨거운지 확신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실 일본식 욕조의 경우는 물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난방기가 내장되어 있기도 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일본에서 목욕은 씻기보다는 휴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깨끗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죠. 한 종교인 신도의 신념 체제에 따르면 저녁에 하는 뜨거운 목욕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씻어낸다고 합니다. 게다가 목욕물에 넣은 첨가물 덕분에 피부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죠. 일본에 가보신 적이 있다면 대중 목욕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거의 모든 동네마다 공중 목욕탕이 있죠. 지리적인 특성상 일본에는 온천이 많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온천에서 목욕을 즐기기도 합니다. 대중 목욕이 생겨난 이유는 예전에 대부분의 집에는 욕조나 난방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문화적인 전통이 되었지만요. 목욕탕이나 온천은 보통 여관에 있는 편인데요. 그런 여관에는 수영장과 샤워시설, 비누와 샴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직장인들이 그곳에서 어울리면서 쉬기도 하죠. 피로가 잘 풀리겠네요. 일본식 화장실에 있는 욕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욕조보다 깊기 때문에 물이 턱까지 닿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물에 닿지 않도록 묶으셔야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일본식 욕조는 편백나무로 만드는데 욕조에 뜨거운 물이 가득 차고 화장실에 김이 자욱해지기 시작하면 좋은 냄새가 납니다. 목욕을 마치고 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변기가 욕조와 다른 공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결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변기가 있는 화장실에서만 사용하는 슬리퍼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저녁 일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김에 저녁 식사와 그 외의 신기한 사실들도 이야기해 볼게요. 일본의 전통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식사에 초대받은 손님은 앉을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주비는 보통 상의 중앙에 앉으며 식사는 모든 것을 젓가락을 사용하여 먹습니다. 젓가락과 관련된 규칙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교차시킨다거나 젓가락으로 사람을 가리켜서는 안 되며 나무의 부스러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젓가락을 비벼서도 안 됩니다. 국이나 국수를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내는 것은 정말 맛있네요. 또는 음식이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소리를 내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일본의 많은 지역은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기 때문에 집이나 마당이 작은 편입니다. 마당이 얼마나 좁은지 마당이 고양이 이만만 하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죠. 일본에서는 스쿠터를 비롯한 소형 전동차 면허를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려면 18세까지 기다려야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면허를 한국보다 더 이른 나이에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는 몇 살부터 운전이 가능한가요?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본이 다도 문화랑 마차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일본은 자메이카에서 수출하는 커피의 85%를 소비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형 브랜드부터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까지 어디에서나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카페를 만남의 광장이나 사무실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서 들고 가는 편이죠. 제가 아침에 하는 거랑 똑같네요. 이번에는 스포츠 팬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비록 스모가 일본의 국민 스포츠이긴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일본의 야구는 미국의 야구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필드, 스트라이크 존, 그리고 야구공의 크기가 더 작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야구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스포츠는 축구이고요. 다음은 골프와 테니스입니다. 스모는 4위예요. 일본에 가면 비행기에서 피카츄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항공사인 전 일본 공수는 비행기의 측면을 피카츄를 비롯한 여러 포켓몬으로 장식하여 비행기를 재밌고 다채롭게 꾸며놓았거든요. 일본에서 노래방은 가라오케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가라오케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가라오케는 일본어로 가짜 오케스트라라는 뜻입니다. 가짜 소리를 안 들으려면 노래 실력을 잘 갈고 닦아야겠네요. 우리는 일본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밤 가짜 오케스트라 어때? 정말 길고 복잡하네요. 보거는 독성이 매우 강한 물고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미로 먹습니다. 보거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일본에서는 요리사들이 식당에서 보거 요리를 판매하려면 11년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실 그 정도로 위험하면 실력을 완벽하게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해요. 여담이지만 보거는 일본어로 강돼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와, 입맛이 정말 싹 사라지네요. 체면을 살리고 창피당하지 않는 것은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많은 편의점 중 한 곳에 들어가서 우산을 사면 되니까 말이죠. 일본에서는 노후에도 좋은 친구를 새롭게 사귀기가 쉽습니다. 인구의 23%는 65세가 넘는 노인이기 때문이죠. 사실 일본은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100번째 생일 파티를 했던 사람들도 많았겠네요. 일본에는 연간 16일의 국가지정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휴일이 4월 말과 5월 초에 몰려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이 기간을 황금 연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5월 4일은 녹색의 날이라고 해서 자연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바다의 위대함을 기리는 바다의 날도 있으며 8월에는 산을 기리는 산의 날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학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치원생들은 보통 친절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올바르게 청소하는 방법 또한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가 끝나면 학생들이 매일 교실을 청소하곤 하죠. 어머, 그러게요. 초밥 얘기를 안 했네요. 초밥 영상은 다음번에 따로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초밥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고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